네,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스포츠 뉴스 코너 오늘 그 첫 시간인데요. 매주 월요일 날 이 시간쯤에 항상 와주실 거죠? 예,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도 오늘 드디어 이 그 국민 TV 뉴스죠. 네. 그 이전에 그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출연했었었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그 비디오가 노출이 되게 됐네요. 이강윤의 오늘. 네네네. 또 두렵습니다. 비디오가 노출이 돼서. 워낙 뭐 여러 매체에서 뵀고 방송 탁월하게 잘하시는 건 이미 호가 나 있고 예, 별 말씀.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모시지 못해서 죄송한데 예, 지금 예. 이강윤의 오늘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시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 2회로 늘리기가 현재는 조금 빡빡하고 예, 스포츠 시즌이 돌아오고 1시간 30분으로 좀 방송 시간을 늘리게 되면 반드시 최 선생님 프로를 최우선적으로 아유, 고맙습니다. 하루 늘리고 시간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예, 우선 안 그래도 오늘 물론 이제 정례적으로 우리가 프로 코너를 갖는 첫 번째 날이기도 하지만 요즘 예. 어마어마한 빅 이슈들이 계속 터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안 그래도 별도로라도 전화 연락을 하고 싶었는데 잘 됐습니다. 자, 빙상계 쇼트트랙에 이어서 유도 격투기 종목인데 거기서도 또 폭행, 폭력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게 벌어졌어요. 예. 그 코치들의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함량 미달 인품 때문입니까? 구조적인 문제입니까? 저는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크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함량 미달인 코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구조적으로 이 함량 미달 코치들은 자연 도태되게 만들게 되는 구조가 있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수준 미달인 코치의 인성이나 지도 방법 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 상향 평준화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한다면 네. 이런 일은 벌어지지는 않겠죠. 서령 문제가 있는 코치가 있다 하더라도 예. 그들은 누구에 의해선가 걸러지고 아예 발을 디딜 수 없도록 해야 되는데 예. 이런 일들이 지금 몇 년 동안 모르고 있다가 벌어졌었고 몇 년 만에 드러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조재범 코치 전 코치의 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만에 드러나는 건 아니고 네. 체육계에서는 이런 폭행이나 성폭행 사건들이 계속 발생을 했었습니다. 아니 국민들이 알게 된 건 예. 한 3, 4년간 성폭력이 지속됐다고 지금 피해자 심 선수는 주장하고 심석희 있는데 선수 건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렇게 장기간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국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인 거고 예. 오늘 아침 한겨레를 통해서 보도된 신유용 유도 선수 건의 경우도 일시적으로 뭐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 여기도 한 3, 4년 동안 그런 일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예. 그게 피해를 당한 여성이 큰 용기를 내고 실명으로 공개해도 좋다 그러면서 언론 앞에 나와서야 비로소 이제 우리가 알게 됐기 때문에 예. 참 충격이 더 큰 게 아닌가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거기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네. 뭐냐면 이제 우리 이강윤 선생님께서는 이제 이 4년 동안 지속적인 성폭행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국민들은 알지 못했죠. 그런데 네. 제가 오늘 들은 얘기로는 심석희 선수의 성폭행 건은 빙상계 안에서는 알고 있던 분이 계셨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심석희 선수의 이 사건이 이 불거지게 된 계기가 지난해 이맘때쯤에 대통령이 진천 선수촌에 방문해서 격려 방문 갔는데 그때 안 보이니까 심석희 어디 갔냐라고 했을 경우에 그랬죠. 예. 선수촌에서 감기 몸살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다라고 거짓말을 했죠. 예. 은폐기도를 한 건데 이 심석희 선수가 폭행과 성폭행을 견디다 못해 선수촌을 이탈한 것이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4년 동안 지속이 됐다라고 했죠. 폭행과 성폭행이. 네. 이 심석희 선수의 몸과 마음이 다 피폐해졌습니다. 그래요. 같이 운동하고 선수촌에 합숙해가지고 같이 운동하는 선수들이나 다른 코치들이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은폐에 동조했다면 그건 제2의 범죄이자 예, 더 나쁜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공개가 된 그 유도 신유용. 신유용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3월에 고소가 들어간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예. 자, 그런데 오늘 진술 과정에서도 이미 그 부근에서는 소문이 난 사건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뭐냐면 첫 번째
그 코치가 결혼한 분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결혼한 분의 그 부인이 알게 되니까 그걸 입막음하려고 돈을. 예, 그러니까 그 부인이 직접 알게 된 게 아니라 또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됐다 그래요. 아하. 그리고 기소가 왜 안 됐느냐? 그 증언을 해주기로 한 코치가 증언을 안 했고 또 증언을 또 해주기로 한 또 한 명의 동료 선수가 증언을 안 한 겁니다. 네네. 아까 뉴스 리포트에서 예,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이미 이미 알려진 거였었죠. 하하. 근데 이것을 결국에는 이 반대편 가해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막은 거죠. 그렇죠. 막은 건데 또 막았다는 게 왜 이게 조직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은 네. 웃기는 일이에요. 뭐가 웃기느냐 하면 오늘 이게 언론에 공개가 되니까 대한유도회가 네. 회의를 열고 그 가해자를 영구 제명하기로 하겠다. 회의를 열어서 앞으로. 예, 예. 지난해 3월에는 뭐 했습니까? 그러게요. 약 10개월 동안 아무 일도 않고 있다가 여론이 나빠지니까 부랴부랴 몇 시간 만에 지금 오후에 그런 입장을 내놨잖아요. 예, 오늘 아침만 해도 그런 얘기는 없었는데. 이제 그게 아주 악성이라는 게 네. 첫 번째 질문해 주셔가지고 이 함장 미달의 개인적인 일이냐, 구조적 아니면? 일탈이냐, 이제 구조적인 일이냐 물어보셨는데 예, 아까 드렸던 답변은 정반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자주 인용하는 네. 그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 여기서 똑같이 보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이 구조적인 문제라는 게 이 조재범 전 코치, 조재범 전 코치는 이번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이 빙상인들에게 제가 듣기로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어허. 실제로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일상생활에서는 체육의 능력, 그 체육 스킬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냥 그 인간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평범한 한 생활인으로서 또 가장으로서 예를 들면 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평범하게 잘 살아간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스포츠 세계에 들어와서 코치라는 역할만 하게 되면은 아이들을 폭행하고 성폭행하는 악마와 같은 존재로 변신하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이러냐 하면 네. 이 조재범 전 코치는 아마 그렇게 죄의식을 못 느꼈을 수도 있어요. 때리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그렇게 자기도 옛날에 운동을 그렇게 배워서 그런 겁니까? 배웠으니까요. 어. 자기 맞으면서 운동하고 성장이 왔기 때문에 때리는 것에 대해서는 죄의식이 없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코치이기도 한데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증언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은 이조 전 코치가요? 예. 전면규정 부회장으로부터 성적에 대한 압박을 심하게 받았다는 얘기예요. 아. 때려서라도 성적을 내라. 아. 라는 그러니까 코치는 감독에게, 감독은 협회 또는 연맹의 집행부로부터 성적에 대한 압박감을 심하게 받으면서 때려서라도 성적을 내라는 것에 암묵적으로 그런 그 승낙이라든지 방구가 있다는 금메달 거죠. 지상주의 때문에 협회는 감독에게 압력을 넣고 감독은 코치를 불러다가 야 뭐해 애들 혼찌검을 내서라도 좀 정신 차리고 똑바로 타게 해. 그러다 보면 운동 훈련시키다가 몇 대 쥐어받고 때리는 것은 아무 죄의식 없이 가해의식 없이 저질러 왔다. 예, 이제 거기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나는 평범했던 이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 조재범과 네. 코치 조재범은 전혀 다른 이중적인 인간일 수가 있다. 아, 예. 이렇기 때문에 악의 평범성이기도 하지만 이런 이중적인 인간을 만들어온 구조적인 문제가 왜 드러나냐 하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사건이 터지는 경우에 이제 연맹이나 협회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예. 뭐냐면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절대 권력자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 절대 권력을 정점으로 해서 네. 이 기득권층이 형성이 되죠. 이렇게 되면은 절대 권력자 한 명이 사라진다고 해가지고 그의 영향력이 완전히 제거가 되는 것이 아니겠죠.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 기득권층에 있는 누군가가 폭행이나 성폭행을 저지르더라도 네. 우리 편이다, 우리의 기득권이다라고 하면 보호하고 공유하고 또 재생산해야지 되니까 예. 법과 원칙에 따른 처벌이 아니라 솜방망이 처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2011년에 승부조작건으로 실형을 법원에서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국가대표 코치로 조재범 전 코치가 다시 복귀한 거 아닙니까? 승부 조작 혐의로 처벌도 받았었나요? 예. 그러면 아이들 후배들 그러니까 선수들 때리고 이제 보니까 성폭행도 했고 그 전에는 또 승부 조작
혐의, 그걸 지시를 했거나 실행을 한 혐의로 유죄 판결까지 받았던. 예. 그런데 여전히 국가대표팀을 맡고 있다. 예. 이게 우리 빙상계 또는 우리 엘리트 스포츠계의 현실입니까? 현실이죠. 타 종목에서도. 예. 현실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조재범 코치 같은 사람한테 팀을 맡기고 선수를 맡겨야 금메달을 딸 수 있습니까? 조재원 코치에게 팀을 맡기고 지도자 역할을 맡긴 것은 뭐 이 사람의 능력은 두 번째이고 첫 번째는 우리 편, 우리 기득권. 인맥, 예. 파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예. 우리 그리고 난 편.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메달이고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기득권층이 얼마나 그 무섭냐. 예. 심석희 선수가 성폭행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하나 그동안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침묵의 카르텔입니까? 그렇네요. 그건 제2의 범죄에 결국 그- 가담한 저는 거네요. 보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지금 조재범 전 코치의 폭행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들춰서 깨트려야 될 것은 조재범 전 코치야 지은 죄가 있으면 네네. 그냥 그에 합당한 죄에 합당한 벌을 처벌을. 받으면 그냥 됩니다. 네. 중요한 것은 조재범 전 코치 한 명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침묵의 카르텔 이거를 깨트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죠. 와해시키는 것.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진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죠. 네. 원래 저 기타 없이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런데 그 문화체육관광부도 그렇고 이 대책을 내려왔죠. 네, 네. 문화체육관광부는 뭐 영구제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 근데 영구제명이라는 단어가 참 이 때에 따라서 어떤 때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바뀌어서 표현되기도 하고 예. 또 2014년도에는 무관용 원칙이라는 말도 등장을 그랬어요. 했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2014년에도 이 체육단체들을 전수조사해가지고 체육계 전면 비리가 막 등장을 해서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 체육개혁 드라이브가 걸렸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나올 수 있는 온갖 그 이론적인 대책들이 다 넣은 겁니다. 그리고 근데 그와 비슷한 또 이론적인 대책들을 문체부에서 내놨는데 네. 저는 새로운 제도나 법과 제도 또 시스템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어도 돼요. 아이디어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예,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체육회에 인권센터가 있거든요. 선수위원회도 있고 선수위원회는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이고요. 네.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스포츠 비리센터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조직들만 제대로 가동이 됐으면 이런 일은 막을 수도 있었다.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새로운 조직이나 이 제도 시스템 정비가 아니라 기존의 조직들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렇겠군요. 예. 자, 근데 아무리 뭐 이 인권이나 정의를 위한 조직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도 실제로 일하는 분들이 인권 의식이 없다면 소용 없는 거죠. 인권 의식이나 인식이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득권 내에 포섭이 된 분이 이런 단체에 장으로 온다고 한다면 기대할 바가 쓸데없는 없는 기구에 겁니다. 쓸데없는 사람이 앉아 있기 때문에 예. 지금도 제도는 있고 뭐 비리 고발 센터도 있고 뭐도 있지만 하나도 작동을 못했던 것이고 저는 아까 우리 최 평론가님 말씀을 듣고 가벼운 소름이 일었는데요. 예. 심석희 선수를 빙상계 내부에서 적어도 몇 사람은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확실한 거잖아요. 예, 팩트잖아요. 알고 이른바. 있습니다. 예.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천인공노할 짓을 알고도 그동안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냐. 심 선수가 두들겨 맞았다는 고소를 한지 실은 성폭행도 저질러졌다라고 추가 고소를 하고 나서야 지금 한 거죠? 전국 예. 며칠째 떨썩하는데 이미 몇 사람은 그 전에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근데 아까 드렸던 말씀이 이어가자고 한다면 저는 네. 스포츠에서 진짜 이런 단어는 이런 표현은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뭐냐하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법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인적 청산이 이루어져야 된다. 아, 근데 왜 인적 청산을 제가 말씀드리냐면 제가 드리는 인적 청산은 체육계 주류의 교체입니다. 여기도 그렇네요. 그 체육계도. 체육 권력의 교체고요. 정치권만 인적 청산 이런 게 아니라 체육계도. 예. 이게 그겁니다. 왜냐하면 정치권이나 우리 사회는 80년대 이후에 우리 민주화 물결을 따라서 네.
그 김대중 정부 시절 또 노무현 정권 시절에 인적 교체가 한 번 있었었죠. 네. 그때 이제 시민사회가 등장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서부터 개인이나 인권을 주장하고 우리가 시민사회가 등장하면서부터 개인의 가치를 얘기하고 진보를 이뤄냈거든요. 이뤄냈는데 그런데 그 시기에도 체육계에는 주류 교체나 권력 교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진보 정권에서도 체육을 바라보는 효용은 딱 하나였었거든요. 오로지 메달. 메달 따면은 권력을 잡고 보니 아하. 정치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메달 따갖고 오면은 우리에게 정치적으로도 프로파간다 역할 충분히 되더라. 때문에 체육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시선에서는 이른바 인권이나 이런 게 제거가 된 거죠. 이른바 보수건, 이른바 진보건, 예. 스포츠계를 바라볼 때는 큰 차이가 없었다. 예, 그래서 정부 수립 이후에 네. 지금까지 체육 권력은 단 한 번도 교체가 되지 않았는데 아하. 지금까지 체육 권력을 붙잡고 있는 분들의 머릿속에는 우리는 메달만 따내면 다 먹고 살 수 있다. 이거 하나. 그러니까 네. 이것을 국위 선양을 위한 메달을 따내지 되고 엘리트 선수들을 육성해서 때려서라도 가르쳐서 성과를 내면 돼. 이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는 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잡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주류를 교체해야 된다. 뭐로? 국가주의 대 개인주의. 그리고 메달이나 성적 지상주의에서 개인의 인권, 그리고 스포츠적인 가치, 공정성 이런 거를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우리 사회 변혁의 힘으로 원동력으로 삼자고 주장하시는 분들로 세대, 주류, 시대, 교체 이런 의미로 제가 인적 청산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국가 주도의 엘리트 체육은 포기되어야 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로 그러니까 이제 뭐 임시정부까지 네. 갈 때 그때는 체육을 하기가 참 신경 쓰기 힘든 때였으니까 한 번도 체육계는 인적 청산이고 권력 교체고 간에 그런 게 없었다.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적 청산이 역시 절실하게 필요한 곳 또한 스포츠계다. 예. 이 말씀이군요.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뭐냐면 체육계가 해야 될 일이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하면서 이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예. 기득권에 여태까지 한 번도 교체가 되지 않다 보니 얼마나 뿌리가 깊습니까? 그러니까 저항도 만만치 않거든요. 네. 저항이 만만치 않은데 예를 들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메달을 거두지는 못했어요. 평창에서요. 평창에서. 어허. 그 이전에 2016 리오 올림픽에서도 기대했던 것만큼의 우리가 메달을 따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때가 되면은 한국 스포츠의 위기라고 포장을 해서 예, 그렇죠. 이렇게 이 엘리트 스포츠에서 생활체육으로 무게중심이 올라가고 근데 저희는 공부하는 선수, 운동하는 학생 주장하는데 이렇게 선수들에게 운동하기에도 바쁜데 공부하라고 하니 아이들 실력이 하향 평준화가 된다. 이런 식의 논리를 해가지고 다시? 한국 스포츠의 위기라고 위기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하는 기계로 다시 만들. 예. 왜 요즘 이제 학원 스포츠가 바뀌어가지고 오후 4시까지인가는 수업을 다 듣게 그렇죠. 하고 예. 그 이후에 방과 후 활동으로 운동을 하도록 마치 일본이 지금 예전부터 예. 이렇게 하니까 그거 하나 하는데도 한 10년은 걸린 거거든요. 그랬는데 예. 평창에서 한번 올림픽 메달 기대치 못하니까 예. 또는 이제 리올림픽이었어요. 하계 올림픽 한번 못하면 거 봐라. 예. 언제 우리나라 운동하는 애들한테 공부시켰다고 눈만 뜨면 밥만 먹으면 운동해도 될까 말까인데 수업 다 듣게 하고 오후 4시 넘어서 운동 조금 하다 집에 가니 뭔 메달을 따겠니? 예. 위기다. 그래서 스포츠 이렇게 말하는 예. 게 잘못됐다 예, 이거잖아요. 그래서 위기론을 주장하면서 기득권을 보호하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스포츠 팬들이나 국민 여러분들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뭐냐 하면 네. 우리가 이 한국 스포츠에서는 전에 이런 얘기가 없었었어요. 네. 히딩크가 등장하면서 이 새롭게 회자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창의성이거든요. 그랬죠. 그렇죠? 뭐 연고주의 끊고 네. thinking 예, 사커인가 창의성. 생각하는 거 하라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 한국 축구는 그 이전까지는 코치가 가르치는 대로만 했습니다. 생각하면서 그 상황에 맞게 자신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창의적인 플레이를 해야지 이제 세계 경쟁에 올라갈 수 있는 건데 네. 이 창의성이 선수들의 생각. 그러니까
이 스포츠가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일시적으로 지금 일종의 스포츠 체육에서의 이념의 전쟁입니다. 국가주의 대 개인주의, 메달 성적 그리고 스포츠의 가치, 공정성 이런 거의 이념의 전쟁인데 기득권층이 우리가 잠시 패러다임의 변화의 시기에 일시적인 혼돈과 혼란으로 국제 무대에서 성적이 기대에 못 미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며 더 넓은 자원 속에서 이 생각하는 선수, 창의적인 선수가 등장하게 되면은 곧 자기 자리로 복귀를 할 것이다.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시면 된다. 그때까지만 우리가 기다려 주면 됩니다. 아니 올림픽이 4년마다 열리는데 올림픽 열릴 때 우리가 2주 동안 잠깐 열광하다가 우리가 뭐 성적이 좋은들 반대로 성적이 나쁜들 평생 우리가 지난번에 그렇죠. 우리가 뭐 20위 했어 이런 괴로움에 삽니까? 아니면 반대로 지난번에 우리가 4위 했으면 즐거움에 삽니까? 실은 요 직전 4년 전 하계 올림픽에서 우리가 몇 위 했고 모르죠? 금메달 몇 개 땄는지도 체육 담당 기자 빼고는 거의 모를 거예요. 체육 담당 기자들도 그때뿐이에요, 다. 예. 그렇지. 데이터 보고 하는 거니까. 예, 예. 결국은 14일간 우리가 휴머니즘과 스포츠맨십에 녹아들고 감동하는 거지. 도대체 등수가 왜 이제는 그 맹신 머릿속에 꽉 박혀 있는 금메달 개수 지상주의 예. 그거 뜯어 고치려면 주류 바꾸면 됩니까? 줄을 바꿔내야지 됩니다. 근데 일단, 이게 쉽지가 일단. 않아요. 쉽지가 않아서 문제고 그 혼돈의 시간, 패러다임의 교체 그러니까 엘리트 스포츠에서 생활체육으로 그리고 예. 이 집단이나 국가가 아니라 개인의 꿈과 희망을 예. 위해서 개인이 노력할 수 있도록 예. 이런 우리의 그 시스템의 변화 속에서 일시적인 혼돈으로 성적이 저지할 수는 있으나 이런 맥락에서 봐주시고 알겠습니다. 저들이 한국 스포츠의 위기라고 얘기를 할 때 웃기는 자들이라고 딱 한마디로 그냥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거죠. 언론도 그렇게 해야 하고 예. 언론이나 정책의 수용자이자 스포츠 팬이기도 하는 국민들께서도 이번에는 마음을 단단히 잡숫고 정말 뜯어 고쳐야 된다. 한마디로 여지껏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스포츠 할 것 없이 총체적으로 썩어 있었고 그 고름이 지금 튀어나오고 있는 것이다. 예. 스포츠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동안 이런 것을 알고도 묵인했던 사람들 있었다. 그들은 같은 범죄자죠, 사실.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확실히 해야 되겠고 오늘 제가 꼭 여쭤보고 싶고 재밌는 얘기거리도 많았는데 이건 그렇게 시의를 타는 게 아니니까 예. 다음 주로 미뤄야 되겠고 그런가요?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왜 저 얼마 전에 뉴스 나가지고 그 미국에서도 어느 그 체조 팀 닥터가 못된 짓을 예. 여러 나사르 명한테 했잖아요. 라고 있죠. 뭐 예. 나사르인가 나사르. 뭔가? 예. 팀 닥터 75년인가 뭐 받았던데. 합계 360년 받았습니다. 네. 제 질문은 이거예요. 이걸 마지막으로 하죠, 인터뷰에. 미국은 이른바 우리보다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는 물론이고 인권에 대한 것도 굉장히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나라고 무엇보다도 사람들 의식 속에 인권, 휴먼 라이츠, 사생활 보호 이런 게 굉장히 철저한 나라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팀 닥터가 그렇게 오랜 기간 여러 명을 상대로 못된 짓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도가 조금 2% 부족했던 겁니까? 아니면 열 포졸이 한 도적놈 못 잡는다는 말처럼 팀 닥터가 폐쇄된 공간에서 그래버리고 피해자들이 말을 하지 않으면 미국 역시도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입니까? 열포졸이 한 도둑을 못 잡는 거라고 봐야지 되겠죠. 그런데 저는 뭐 이렇게 미국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우리도 그런 일이 생길까 봐. 좋아하지는 않는데 네네. 중요한 것이 있죠. 그 팀 닥터라는 미국 체조 여자 대표팀의 팀 닥터가 30여 년 동안 예. 한 300여 명의 선수들 성추행, 성폭력을 행사한 거였었거든요. 그렇죠. 뒤늦게 밝혀졌어요. 충격적인 일인데 예. 일단 미국 시스템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가능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포졸이 한 도둑을 못 잡았다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이 사건 이후의 대응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 수습 같아요. 터지자마자 미국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사퇴했어요. 책임을 지고. 어허. 직접적인 관여는 없거든요. 근데 사퇴하면서 한 얘기는
미국 올림픽 스포츠 시스템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책임지고 물러나겠다였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 우리로 치면은 또는 이제 체육부 장관? KOC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한 올림픽 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 사퇴한 거죠. 예, 지금. 대한 올림픽 위원회 위원장은 대한 체육회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흥 대한 체육회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기흥 대한 체육회장은 여태까지 이런 일 벌였을 때 이런 반구 해본 적도 없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되고 6일이 지나고 난 뒤에 이메일로 기자들에게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본인은 지금 독일에 가 있어요. 시끄러우니까.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지금? 되죠. 그래서 저는 계속 사퇴하십시오 주장하고 있고요. 인적 청산이 돼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군요. 예, 그렇죠. 국민들에게 정중하게 폴더 인사하고 90도로 하고 무릎 꿇고 사죄를 해야 되는데 기자들에게 이메일만 보내고 잠잠해질 동안 기다리느라고 독일에 가 있다? 예. 아까 우리 최 평론가께서 인적 청산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그 단적인 사례가 이런 게 아닌가? 저는 어떻게 보면 인적 청산 이게 너무 이념적이고 그리고 비스포츠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잔인하고 정치적이라고 또 뭐 정책일 수도 있기 때문에 흔드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말은 좀 사용하고 싶은데 그러나 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이 한국 스포츠에서 인적 청산, 주류 교체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제가 처음인데 알겠습니다. 처음이지만 그런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렇네요. 사안이에요. 네. 예. 오늘 최동호 평론가를 참 잘 모셨고 실은 이런 충격적인 일이 터져서 최 평론가를 잘 모셨다는 말 자체가 비극인 거죠. 그렇죠? 예. 다 다른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저도 즐거운 얘기 하고 싶거든요. 그러게 다른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첫 코너가 이랬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것을 최 선생님, 최 평론가 입을 통해서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것들은 추측이 아니라 팩트에 입각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 모르고 있었고 설마 그 프레임에 갇혀서 아직도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치만 떨고 있을 게 아니라 이것은 확실한 구조적인 문제이자 사람의 문제라는 명확한 문제의식을 하나 건졌다는 점에서 예. 오늘 인터뷰는 또 하나만 제가 짧게 네. 하나 더 건지세요. 관련되면 하시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게 네네. 이게 엘리트 스포츠의 이제 후유증, 병폐를 얘기할 때 선수들 입장을 얘기는 하잖아요. 예. 운동하는 기기를 만들었다. 네. 근데 선수만이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 힘든 게 뭐냐면 스포츠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도 스포츠는 잘하는 선수가 해외 나가서 성적이 좋아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거. 이게 스포츠다. 예. 또는 프로스포츠다. 이 장면만 머릿속에 박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포츠 엘리트 이게 이제 엘리트 스포츠의 후유증이 우리 국민들에게 전염이 된 건데 때문에 진정 스포츠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계신다는 것도 아직까지는 제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이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스포츠를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동호 평론가로부터 들은 말씀이 매우 충격적이지만 그리고 불편하지만 우리가 명확히 정면으로 직시해야 하는 우리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을 길게 하지 않고 아까 미국 체조 팀 닥터의 짐승 같은 짓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 미국의 대응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그다음에 우리 KOC 이자 대한체육회 회장이라고 하나요? 예. 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극명하게 대비가 됐고 저는 그 해당 경기 연맹을 재산상으로도 아주 커다란 페널티를 줘서 망해버리게. 체조연맹은 그렇게 됐죠. 미국은. 네, 미국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아예 그래서 꼼짝달싹 못하게 정신을 바꾸는 건 물론 물적 토대도 와해시켜 버림으로써 이거 확실히 고쳐야겠다. 무엇보다도 체육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엘리트 체육을 그만두자는 구호에 그치지 말고 그 사람들부터 생각이 확실히 바뀌어야 되겠군요. 예. 아무튼 앞으로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밝은 뉴스로 이렇게 제발 해야 되는데 아시안컵에서 우리가 뭐 결승에 올라갔다. 축구 얘기요? 이런 얘기를 아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 일주일 사이에 뭐가 확 바뀌진 않겠지만 이 시간에서도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또 한 번 인정은 하고 그걸 바꾸는데 서로 기여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아무튼 첫 시간에 굉장히 충격적이었지만 알 것은 꼭 알게 됐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와주셨고. 네.